안녕하세요. 락토 약사의 건기식 다시 보기. 자, 오늘은 비만에 관련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살찌지 않기 위해서 뭘 먹지 말아야 한다, 또 대신 뭘 먹어라, 이런 말들을 정말 무수히 많이 들어오고 있죠. 뭐 탄수화물을 먹지 마라, 요즘은 지방을 또 많이 먹어라, 이런 저탄고지 또 얘기도 많이 하죠. 그리고 살 빼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뭐 채소를 많이 먹어라, 또 간헐적 단식이 좋다, 또 보충제로서 뭐 가리시니아 캄보지아를 먹어라, 무슨 뭐 비엔알 유산균을 먹어라, 정말 질리게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하도 많이 들어서 뭐가 맞고 뭐가 틀린지도 모르는 그런 헷갈리는 세상이죠. 그래도 자꾸 또 식욕이 땡기니까 이제는 비싼 돈 주고 싹센다를 맞아라, 위고비가 더 좋다, 정말 모든 사람들이 이곳에 관심을 있어 합니다. 자, 그런데 살이 잘 빠지던가요? 자, 그런데요, 뭘 먹고 뭘 먹지 마라, 또 무슨 약을 복용해라, 또 요요 현상 때문에 무슨 약은 먹지 마라, 이런 얘기로는 부족합니다. 오늘 대부분 사람들이 놓치고 있었던 중요한 부분인데요, 음식에 대한 관점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같은 종류의 음식, 같은 칼로리 양을 먹더라도 언제 먹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흔히들 아침은 거하게 먹고 점심은 중간 정도로 먹고 저녁은 조금 간소하게 이렇게 먹는 게 좋다라고 하는 게 알려져 있는데요, 바로 이것이 과학적으로 밝혀지게 된 것입니다. 자, 우리 몸은 24시간 생체 리듬에 의해서 돌아가고 있습니다. 해가 비치면, 눈으로 햇빛이 들어오면 코티솔이라고 하는 하루를 활력 있게 하는 호르몬이 나오고요, 또 어둠이 이렇게 서서히 깔려오면 대신에 멜라토닌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나와서 잠을 오게 합니다. 서카디안 시계, 일주기 생체 시계, 뭐 이렇게도 부르는데요, 이러한 빛에 의한 시계는 뇌에 있고요, 그래서 중추 시계라고 이렇게 부르는데요, 또 그런 거에 반해 말초의 각 장기들, 뭐 간이나 뭐 신장, 뭐 심장, 뭐 이런 각 장기들도 시계를 다 갖고 있습니다. 이 시계는 말초 시계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말초 시계는요, 빛이 아니고요, 내가 먹는 음식, 또 내가 하는 운동에 의해서 사이클이 돌아갑니다. 그리고 이 중추와 말초의 이 두 시계가 잘 맞아 떨어져야지만 건강한 것이고요, 이것이 잘 맞질 않으면 만성질환, 오늘 말씀드리는 비만, 이런 문제를 일으키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대표적인 예를 들면요, 말초인 간이나 췌장, 근육이 하루 중에 일정한 동일한 양의 인슐린을 분비하고 또 그 인슐린의 작용으로 에너지를 생산하는 게 아니고요, 해가 있는 낮 동안에 잘 작용하고 밤에는 덜 작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밤에 음식을 먹어서 인슐린을 분비시키고 그 인슐린에 의해서 먹은 음식이 근육이나 간으로 들어가게 하는 것보다 같은 음식과 양을 먹더라도 낮에 먹는 것이 훨씬 더 잘 처리되고 적은 인슐린의 양으로도 효율적으로 열량을 태울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인슐린이 잘 듣지 않게 되면 과잉의 인슐린을 분비시켜야 하는데요, 그 현상이 계속 누적이 되면 바로 인슐린 저항성이 되는 것이고요, 결국 비만으로 가고 맙니다. 자, 이에 관련된 정말 수많은 연구들이 있지만 오늘은요, 2025년 올해 정말 한두 달 전에 발표된 아주 따끈따끈한 임상 연구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30세 전후에 건강한 사람 90명을 대상으로요, 5일간 식사를 하게 했는데요, 이 90명 모두를 대상으로 두 가지를 측정을 했습니다. 자, 한 가지는 하루 중 식사를 시작한 시간, 그리고 마지막 식사를 마친 시간, 그리고 칼로리의 섭취량을 측정해서요, 하루 칼로리의 양의 50%를 섭취하는 시간을 이 90명 각각에 대해서 측정을 했습니다. 자, A라는 사람은 자 50% 섭취하는데 몇 시, 또 B는 몇 시, 뭐 이렇게 나와 있겠죠. 자, 또 한 가지 측정한 거는요, 잠을 자는 시각, 또 아침에 일어난 시각, 그리고 그 수면 시간의 50%를 지난 시점을 측정을 했습니다.
이것도 개개인별로 몇 시, 몇 시, 몇 시 이런 게 나와 있겠죠? 자, 첫 번째는 말초 시계를 측정한 것이고요. 두 번째는 중추 시계를 측정한 것입니다. 자, 이 두 시각의 차이가 많이 벌어질수록 기상 후에 가능한 빠르게 칼로리 섭취를 끝내는 습관의 사람이라는 뜻이겠죠. 이 90명 모두를 인슐린 감수성, 인슐린 저항성, 비만도 이런 것들을 측정했습니다. 자, 결과는 어땠을까요? 이 시간 차이가 많이 벌어질수록, 즉 일어나서 칼로리 섭취를 가능한 빨리 서두를수록 이 그래프를 보면 X축이 길어질수록 바로 인슐린 감수성은 커지고요. 인슐린 저항성은 낮아지고 공복 인슐린 수치는 또 낮아지고 BMI 수치, 비만 수치죠. 이런 것들 역시 낮아지고요. 허리 뱃살 사이즈가 줄어드는 결과를 보였습니다. 와우. 자, 몇 시에 자고 몇 시에 일어나는지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늦게 일어나더라도 일어난 후에 가능한 빠르게 칼로리를 섭취하면 좋았고요. 일찍 일어나더라도 늦게 칼로리를 섭취하기 시작을 하면 나빴습니다. 아침은 7시에 먹는 것이 좋다라는 절대적인 시간이 존재한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새벽 5시에 일어나는 사람이 아침을 7시에 먹는 것보다 아침 10시에 일어나서 11시에 아침을 먹기 시작하는 사람이 훨씬 더 건강에 좋다라는 뜻이죠. 우리가 그동안 아침은 거하게 먹고 저녁은 단촐하게 먹는 게 건강에 좋다라고 하는 그러한 소문이 과학적으로 증명이 된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아침은 굶고 저녁은 거하게 그리고 회식까지 또 하고 집에 와서 바로 또 쓰러져 자곤 하죠. 먹고 바로 자면 위장 문제도 있겠지만 인류의 3분의 2 이상이 인슐린 저항성과 비만으로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게 바로 이러한 먹는 시간과 관련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과학의 발전으로 전동불이 발견되면서 우리는 밤늦게 깨어 있을 수 있고요. 밤에 늦게까지 뭐 하면서 배고프면 야식을 먹고 또 이런 것들이 계속 누적되는 게 우리한테 문제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학자들은 간헐적 단식을 아침에 굶으라는 가이드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좋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명확하게 과학적으로 판명이 되었습니다. 이제 가능한 한 해 떠 있을 때 마지막 식사를 마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놓치고 있었던 것이죠. 그동안은 탄수화물을 먹지 마라, 또 지방을 먹어라, 단백질을 충분히 먹어라 이런 것들이 지금까지 중요했다면 이제는 거기에 추가해서 그것들을 언제 먹어야 하는지라고 하는 게 또 중요한 요소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학문을 크로노 뉴트리션이라고 합니다. 한번 관심 있는 분들은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락토약사의 건기식 다시 보기는 건강을 위한 실질적인 정보를 드리고 있습니다. 채널 고정하세요.